오늘부터 새롭게 바꾼 이 품격 있는 이 새 책상과 새 의자에서요. 전문가 모시고 북중 정상회담 못다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중국 베이징에서는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찬이 열렸고 조금 전 끝이 났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 옆에 북한 전문가 고영한 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희 주석이 평양을 직접 갔어요. 이 의미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원래 작은 나라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찾아가는 게 그게 순리거든요. 예. 그런데 북중 간에 지금 어떤 현안도 보이지 않는데 시 주석이 평양을 갔어요. 좀 급히 간 느낌이 있는데. 급히 갔다? 예, 그걸 지금 상황을 여러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갔었고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잠시나마 베이징이 세계 정치 중심이 됐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그 두 사람을 다 만나고 갑자기 평양을 왔다. 예. 그러면 뭔가 시 주석이 김정은한테 이야기할 것이 토론할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북한에 원하는 게 있다. 중국으로. 북한에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영향력 안에 김정은을 좀 더 끌어당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올해 첫 해외 순방이 북한이었다는 게 꽤 중요한 의미고. 꽤 중요하죠. 그러면 아까 잠깐 사진으로 나갔지만 그러면 이제 북한이 준비한 시 주석 초호화 국빈 영접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이제 현장 화면도 좀 나왔는데 뭐 백마도 보이고요. 이게 뭐 공항 영접 그리고 대규모 환영식, 대형 초상화, 숙소 동행 여기까지인데 고영한 박사께서는 고영한 원장께서 특히 저 시진핑 건강 기원 저 구호와 메시지를 좀 주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군마들이 쭉 서 있는 기마대 앞을 지나간 것도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고요. 저 기마대요. 예, 기마대. 그리고 시진핑 보고 이제 주석 동지 건강하십시오 하고 외치거든요. 예. 육해공군 명예위병대가. 제가 이제까지 북한 외교관으로 있었고 북한에서 와서도 이제 북한을 많이 봤는데 저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건강하십시오 하고 외치는 건 제가 처음 봐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 정상 건강하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했을 것 같아요. 육해공군 명예위병대가 주석 동지 건강하십시오 아니면 대통령 각하 건강하십시오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 이번에 시 주석 방문 때 저런 구호를 외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환대를 한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중국 주석의 건강까지 챙기는 북한 인민들이요? 저는 그 지난해 전승절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전승절 때 시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게 다 온 나라에 다 퍼졌거든요. 뭐 영생 같은 얘기. 영생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옆에 있었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이번에 올 때 그런 걸 하자고 한 그게 김정은이 한 어떤 제의가 아니었을까. 김정은이 직접 그런 거를 하라. 그래서 시진핑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맞춤형 외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항에 직접 영접하고 뭐 시진핑 주석의 대형 초상화까지 배치하고 뭐 할 수 있는 뭐 습급형 동지에서 할 수 있는 예우는 다 했는데 본질은 이건 것 같아요. 그 고영한 원장님. 시 주석이 그 평양 가기 전 기고문에 뭐라고 썼냐면 정확히는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7년 전과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기고문에서 시 주석이 이야기한 거는 몇 가지가 조중은 그러니까 북중은 친척 관계이다. 그러니까 전략적 소통과 당, 국가, 군대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많이 내왕을 해야 된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패권이면 미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패권과 군국주의를 반대해서 공동으로 싸우자. 예. 군국주의는 일본이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미국과 일본에 맞서 싸우자. 이게 이제 기고문의 기본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본 거는 북중 간의 이웃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당과 국가, 군대 사이에 내왕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 비해서. 예. 내왕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전략적 소통도 없었으니까 이번에 전략적 소통을 당, 국가, 군대 사이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는 건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자 이렇게 있지 말고 이런 이야기 된 것 같은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비핵화 문제는
일체 이야기를 안 꺼냈어요. 그 북한이 핵 갖는 걸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시 주석이? 그거로 그렇게 해석하기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핵 문제도 이야기를 안 했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회의에서도 핵 문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나오는 보도가 일체 없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북한 핵에 대한 암묵적 지지가 아닌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네요. 우리가 눈여겨볼 건 7년 만에 시 주석이 직접 평양에 갔다. 예. 그러면 좀 더 급한 쪽, 몸이 달아있는 쪽은 중국이다. 예. 그런데 심지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침묵도 있었다. 그럼 북한으로서 얻을 거 다 얻고 북한은 중국에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다 줄 수 있는 건 이제 경제적 지원, 뭐 북중 무역 관계 강화하고 북중 국경 지역 사이에서의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자. 이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중국이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북한이 중국에 준 거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게요. 제가 보건대는 일단은 러시아에 너무 경도된 북한을 아하. 중국 쪽으로 좀 끌어당기려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는 걸로 보이고, 예. 뭐 정상회담, 단독회담을 진행한다 그러는데 단독회담에서 진행될 이야기 같긴 하지만 예. 지금 중국이 가장 큰 관심은 뭐겠습니까? 타이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타이완 문제 같은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거고, 타이완 문제에서 시 주석이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내년도든가 후에 타이완 문제가 생겨서 뭔가 급격한 상황이 생기면 내 편 제대로 해달라. 예. 제대로 내 편을 들어서 예. 공동 전선을 펴자, 이런 내용이 중국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 그리고 최고급 영접 예우 북한 전문가 고영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방북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직접 평양공항에 나와서 시 주석 부부를 영접했는데요. 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저렇게 전용기가 도착을 하고요. 박수를 치고 있는 리설주 김정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7년 만에 방북인데 이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 동안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네. 좀 더 다양한 모습이 들어올까 좀 기다렸는데 시진핑 주석 부부 모습은 아직까지는 포착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대대적인 영접 행사가 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어떤 메시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우리가 외교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외교는 냉철해야 되는 겁니다. 냉철한 팩트 위에서 모든 것을 그 기반 위에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에 중국은 한 번도 우리 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이제 우리의 숨통까지 조여오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개발 중단하라거나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메시지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미사일 도발 핵실험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규탄 결의문조차도 막고 비호했던 것이 중국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한 번이라도 그걸 어떻게 되돌려보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천안문 막루까지 올라서 국제사회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대국이라고 하고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대국몽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혼밥하고 돌아왔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는 다 똑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런 냉철한 그 시각 위에서 우리가 한중 관계를 그 위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중국은 우리 편을 들어줄 수도 있다. 북한과의 남북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번 북중회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5년 동안의 비핵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시진핑 주석이 한 적이 없습니다.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그 냉철한 현실 위에서 우리가 이 사태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국 소고 표현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부라는 표현은 호준석 대변인의 개인적인 평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번에 방북 기간 동안에 김주애를 만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주애가 만약에 이 회동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주애가 등장하는 건 지난번에는 만나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아마 시진핑 주석에게는 김주애를 한 번도 이제 대면한 적이 없는 걸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북한의 든든한 뒷배이자 예. 또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은 어떤 군사적 지원을 했지만 그러나 북한을 사실상 먹여 살리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유라든지 석유라든지 그다음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지원이 없이는 북한은 생존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대적인 저런 지금 이 환영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저는 이번에 방문 의미는 그동안 사실은 껄끄러웠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이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황으로 이제 껄끄러웠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상화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이 김주애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후계자로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글쎄 아마 이제 과연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보일지 안 보일지는 아직 뭐 불등합니다만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보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봐서 과연 지금 13살 이 딸을 후계자로서 내가 지금 봐야 돼? 라는 데 대한 의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중국이란 정말 큰 나라가 과연 그거를 뭐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비친다는 것은 중국 내에서도 아마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중국도 사실은 이 세습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이 공항에 나가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접견장이나 이럴 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중국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모습도 방북 기간 안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분노 지점이 뭔지 한번 돌아봐라. 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엉터리 선거관리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국민들이 많으니까요. 제대로 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AI 시대에 왜 탱크를 자꾸 언급하느냐? 네, 조금 더 감성적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네요. 당선인들 열심히 일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적임자를 뽑아야 내분을 잠재울 수 있다. 네, 적임자, 이게 국회의원 말씀을 하시는 건지 광역단체장을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모두 확인해 봤고요.